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블로그 방문자 수가 좀 줄었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혹은 뭐 맛집 같은 거 검색하실 때 예전보다 블로그를 좀 덜 클릭하게 된다거나, 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 바로 네이버의 플레이스 AI 브리핑 기능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주제 관련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흥미로운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AI 브리핑이라는 게 특정 장소를 검색하면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이요. 그러면 AI가 수많은 리뷰랑 블로그 글들에 싹 분석해서 핵심 내용을 딱 요약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집은 파스타가 유명하다, 주말엔 대기가 길다, 직원들이 친절하다, 뭐 이런 정보들. 네, 맞아요. 자주 언급된 키워드나 평가 요약 아니면 뭐 분위기는 어떻고 맛은 어떻고 이런 걸 몇 줄로 그냥 딱 보여주죠. 그러니까 검색 결과에서 바로 그런 걸 확인해 버리니까 굳이 여러 블로그를 하나하나 눌러볼 필요가 뭐랄까 좀 줄어드는 거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AI 브리핑 기능이 블로그 트래픽에 진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건 역시 블로그 클릭률 감소겠죠. 그렇죠. AI가 요약해 준 것만 봐도 여긴 대충 이런 곳이구나 감이 오면 사실 거기서 멈출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전에는 여기 분위기 진짜 괜찮나 싶으면 여러 후기를 막 눌러봤는데 네. 근데 이제 AI 요약에 아늑한 분위기 이렇게 뜨면 그걸로 됐다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사용자들은 점점 더 빨리 정보를 얻고 싶어 하니까요. 이 AI 브리핑이 그 속도를 딱 맞춰주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정보 습득의 효율성 면에서는 정말 강력하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단순히 속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신뢰도 측면에서도 좀 변화가 있다고요? 아,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AI 요약은 기본적으로 수천, 수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리뷰를 학습하니까.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수의 의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랄까, 한두 명의 주관적인 후기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개인의 경험보다는 통계에 가까운 느낌? 네. 그래서 이게 맛이나 분위기처럼 되게 주관적인 영역에서도 AI 요약이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다수의 목소리가 때문은 더 객관적으로 들릴 수 있다니. 그럼 실제로 이런 AI 기능이 도입됐을 때 트래픽 변화 예측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유사 사례들을 좀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검색 후에 블로그를 실제로 클릭하는 비율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한 23%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게 AI 요약 기능이 활성화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한 11%에서 13%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와, 절반이요. 그건 정말 무시 못할 숫자인데요.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변화겠어요. 그렇죠.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블로그를 운영하시거나 혹은 뭐 양질의 정보를 계속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대응 전략 부분도 자료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핵심은 결국 AI가 못하는 걸 하는 것 같던데요. 정확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경험과 감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경험과 감성? 네. AI는 직원이 친절했다는 요약할 수 있어도 예를 들어 사장님이 우리 아이 이름을 기억하고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감동했다거나 그날따라 흘러나오던 재즈 음악이랑 조명이 데이트 분위기에 정말 완벽했다. 뭐 이런 아주 생생하고 개인적인 경험담 있잖아요. 아, 그런 디테일 AI가 딱 집어내긴 어렵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브런치 메뉴는 11시 반이면 거의 다 떨어지니까 일찍 가셔야 해요.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꿀팁. 이런 건 AI 요약이랑 확실히 차별화되죠.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말 이야기를 담는 거군요. 살아있는 이야기? 맞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하이브리드 포스팅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하이브리드요? 이건 어떤 거죠? 이건 AI 요약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더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AI가 좋아하는 정보도 주면서 동시에 더 깊은 정보도 넣는 방식인가요? 네. 예를 들면 글 앞부분에는 뭐 감성적인 후기나 핵심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겠죠. AI가 좋아할 만하게요. 근데 그 뒤에는 메뉴판 사진이랑 상세 가격, 주차는 어디에 하면 편한지, 아이 데려가도 괜찮은지, 주변에 같이 가볼 만한 곳은 없는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정보를 풍부하게 넣는 거죠. 아, AI 요약만 보고 나가려다가도 이거 더 봐야겠는데? 하고 스크롤을 내리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사용자가 더 깊은 정보를 원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AI 키워드를 역이용하는 거. 이건 좀 더 적극적인 느낌인데요. 네, 이건 약간 더 재밌는 전략인데요. AI가 요약할 때 자주 쓰는 키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분위기 좋은, 가성비 값, 파스타 맛집 네, 자주 보이죠. 이런 키워드를 제목이나 소제목에 활용은 하되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AI 요약엔 안 나오는 숨겨진 인생샷 포토존은 바로 여기라던가 다들 극찬하는데 솔직히 여긴 이게 좀 아쉬웠어요. 솔직 후기 이런 식으로요. 오, 약간의 클릭 유도 문구를 더해서 AI 요약 너머에 진짜 정보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해서 이건 뭐지? 하고 클릭하게 만드는 거죠. AI 요약을 보완하거나 혹은 반박하는 듯한 뉘앙스로요. 결국 이 네이버의 변화라는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맞춰서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AI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요약해 준다고 해도 여러분 개개인이 직접 겪는 그 생생하고 고유한 경험의 가치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변화 때문에 더 진솔하고 깊이 있는 나만의 이야기가 더 주목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AI는 결국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패턴 분석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아직 잡아내지 못한 바로 오늘 여러분이 겪은 어떤 예상치 못한 디테일 혹은 남들은 잘 모르는 새로운 경험 속에 숨겨진 가치는 뭘까요? AI의 예측이나 요약을 뛰어넘는 나만의 이야기. 네, 여러분만의 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불꽃동 아저씨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빠 언니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해요. 제발요.